안녕하세요. 테크니컬 트레이너 최진영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고객분들께 AWS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길 AWS 컨테이너 서비스 파헤치기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컨테이너 도입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AWS 서비스 오퍼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컨테이너라이징을 실제 프로덕션 레벨에서 적용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빅데이터 센터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AWS 컨테이너 서비스 소개와 리인벤트에서 발표한 컨테이너의 주요 업데이트, CNCF 설문조사에 기반한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의 도입 추세와 함께 삼성전자에서의 컨테이너의 도입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서비스 도입의 장점과 워크샵, 교육 자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NCF와 오픈소스 진영은 왜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 많은 오픈소스들 중에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높아진 복잡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한 질문들이죠. 이제부터 이 질문들의 대답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AWS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다양한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 질문 중에 높아진 복잡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죠. 컨테이너는 많아질수록 복잡도는 증가합니다. 컨테이너를 배포 전략에 맞춰 스케줄링하고 스케일링하려면 이들을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필요합니다. ECS나 EKS가 그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실제 컨테이너가 배포되어 수행되는 곳은 EC2 인스턴스나 팔게이트에 배포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EC2 인스턴스는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서버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배포하실 때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그걸 받아서 배포하셔야 되잖아요. 그 어딘가에 저장해 주는 서비스가 ECR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S는 AWS에서 만든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이 ECS는 AWS의 자격 증명과 관리 서비스인 IAM을 통한 권한 제어를 하실 수 있고 다양한 AWS 서비스와 시밀리스하게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토 스케일링 기능과 로드 밸런서들을 연동하여 필요한 용량에 따라서 즉시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으며 상태 체크 기능이 있어서 어딘가 장애가 생긴다면 자동으로 복구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ECS를 사용하시려면 클러스터라는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클러스터를 컨트롤하실 때는 API를 통해 손쉽게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EKS는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이미 쿠버네티스를 현업에서 온프레미스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표준 쿠버네티스 환경과 완벽히 호환을 이루는 EKS로 마이그레이션 하시게 되면 뛰어난 가용성과 확장성으로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KS는 최신 버전의 쿠버네티스를 지원하고요. IAM을 통한 권한 제어도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ECS와 EKS는 컨테이너 관리의 복잡도를 줄여드는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실제 컨테이너가 배포되는 곳은 EC2나 팔게이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EC2에 컨테이너를 배포한다면 EC2 인스턴스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관리하는 것도 일이죠. 하지만 컨테이너에 적합한 서버리스 컴퓨팅 엔진이 팔게이트에 배포하시면 서버나 클러스터를 관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리인벤트에서 발표한 컨테이너의 주요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런 컨테이너 서비스들도 처음 시작할 때 설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다 보면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을 미리 템플릿 코드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대로 배포하시면 되겠죠. 프로톤은 컨테이너 및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완전 관리형 애플리케이션 배포 서비스입니다.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실 수 있고 템플릿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하다 보니 버전 관리가 편해집니다. AWS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템플릿 파일은 GitHub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에 참고 링크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드 파티들과 연동, CI/CD 파이프라인 구축, 보안,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로사는 레드햇의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플랫폼인 오픈시프트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이미 오픈시프트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셔서 인프라스트럭처 관리에 부담을 덜으시고 다양한 AWS 서비스와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시프트를 EC2에 직접 설치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AWS 비용과 오픈시프트 라이센스 비용의 청구서를 따로 받으시겠지만 로사를 사용하시면 단일 청구서를 받으실 수 있고 게다가 AWS의 서포트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MP는 CNCF에서 굉장히 유명한 컨테이너 모니터링 서비스인 프로메테우스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컨테이너들의 관리를 위해 프로메테우스 같은 모니터링 서비스를 서버에 설치해서 관리를 하시죠. 필요에 따라서 스토리지를 늘린다거나 관리해야 하는 컨테이너가 많아져서 서버의 성능을 확장해야 한다거나 이런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컨테이너들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서버를 또 관리하게 되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AMP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양한 AWS 서비스와 연동하실 수 있고 이런 관리, 확장, 보안의 오버헤드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AMG는 시각화 대시보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장 인기 있는 오픈소스 기술 중 하나인 그라파나를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만든 겁니다. 보통 프로메테우스랑 같이 많이 사용하시죠. AMG를 사용하시면 바로 전에 살펴본 AMP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위한 관리 서버를 운영하는 부담을 줄이실 수 있고 여러 데이터의 운영 지표, 로그 및 추적을 쿼리하고 연관시키고 시각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클릭만으로 다양한 서드파티 플러그인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ECS 애니얼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시는 ECS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ECS 애니얼을 사용하시면 온프레미스에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 사용하시다가 쉽게 클라우드로 확장이 가능하시고 운영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동일한 툴 및 API 사용이 가능합니다. EKS 애니얼은 ECS 애니얼과 마찬가지로 EKS의 새로운 배포 옵션입니다. ECS 애니얼을 사용하면 자체 가상 머신과 베어메탈 서버를 포함한 온프레미스 인프라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일관되고 손쉽게 생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컨테이너 관리의 높아진 복잡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컨테이너 도입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CNCF 설문조사에 따르면 엔터프라이즈에서 컨테이너의 도입 추세가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쿠버네티스의 사용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얘기는 더 많은 컨테이너들이 배포되고 서비스의 운영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메시나 서비스 디스커버리 같이 복잡한 기술들이 엔터프라이즈에도 많이 적용될 것이고 이로 인해 비즈니스에 애자일리티를 추가하는 트렌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AWS의 다양한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 회사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컨테이너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CNCF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EKS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고객들께서 프로덕션 레벨에서 EKS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 삼성전자 빅데이터 센터의 컨테이너 도입 사례를 들어보시면서 컨테이너를 어떻게 사용했고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빅데이터 센터의 배주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께서 컨테이너 활용 사례를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어카운트 데브옵스로 일하고 있는 배주혁입니다. 삼성 어카운트는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12억 개가 넘는 계정이 존재하고 6만 TPS 이상의 워크로드를 처리합니다. 삼성 어카운트는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또한 포스트그레스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하여 총 48억의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는 더욱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도입하며 시스템에 3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배포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리눅스보다 컨테이너 이미지가 더 작기 때문에 이미지 베이킹 속도와 배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관리 단위가 더 작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이뮤터블 환경을 위해 리눅스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엔서블 코드로 작성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선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작성해야 하는 코드의 양 또한 많아집니다. 컨테이너라는 작아진 단위 덕분에 어플리케이션만 들어있는 이미지로 생성해 관리할 수 있었고, 이는 관리해야 하는 코드의 양이 작아지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비싼 VM 단위가 아니라 작은 컨테이너 단위로 분할하고 여러 컨테이너를 하나의 VM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경우 EKS 클러스터, EC2, IAM 등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프로비저닝이 필요한데 삼성 어카운트에는 테라폼을 활용해 인프라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가 늘어나거나 리전이 추가되어도 손쉽게 인프라 추가가 가능하고, 테라폼 코드는 기수로 관리되어 리뷰를 거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되면 디플로이먼트, 인그레스, 알백 등 다양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이는 헬름을 통해 패키징하였습니다. 헬름 또한 템플릿과 변수 파일을 분리하여 관리하므로 적은 노력으로 여러 환경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기수로 관리되어 보다 안정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코드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아르고를 통해 배포하였고, 이를 통해 기덥스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르고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롤아웃, 워크플로우와 같은 다양한 패키지 덕분에 카나리 배포와 여러 요소들을 좀 더 쉽게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GitHub에 커밋하면 서클 CI가 트리거됩니다. 서클 CI는 소스 코드를 빌드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도커 파일을 이용해 도커 이미지가 생성되고 ECR에 업로드됩니다. ECR에 업로드되면 시큐리티 스캔 기능을 이용해 이미지의 취약점을 찾아냅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면 배포를 진행합니다. 미리 정의된 헬름 코드를 활용해 아르고는 리소스들을 생성합니다. 새로운 버전이 배포되면 먼저 10% 정도의 트래픽을 카나리 파드로 라우팅합니다. 이를 통해 배포된 버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가능하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롤백을 통해 안정적인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리줌을 통해 새로운 버전의 파드를 확산하고 기존의 파드는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배포가 가능합니다. 모든 과정들은 슬랙으로 전달되어 다른 개발자가 배포 상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삼성 어카운트의 경우 엔서블로 설치를 자동화하고 패커로 이를 버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모두 코드를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재사용은 쉽게 가능했지만 속도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리눅스 이미지 전체를 빌드하는 경우 9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컨테이너 이미지로 변경 후 이미지 변형 시간은 1분으로 약 9배의 시간이 절감되었습니다. CI뿐만 아니라 CD 시간의 향상도 있었습니다. 기존 리눅스 환경의 경우 EC2가 생성되면 커널이 먼저 부팅되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각종 에이전트들의 실행과 기존 EC2의 종료 시간도 필요합니다.
반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로깅과 모니터링 에이전트가 데몬셋 형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커널의 경우 워커노드의 커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실행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은 시간으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EC2 환경의 경우 배포가 14분이 소요되었고 컨테이너의 경우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약 4배의 빠른 수치입니다. 그리고 VM 환경에 비해 효율적인 리소스 사용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경우 비교적 트래픽이 적은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트래픽이 없더라도 HA를 위해 여러 대의 EC2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모여 하나의 노드에서 운영되면 운영하는 EC2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커질수록 리소스가 2배씩 커지는 EC2에 비해 더 작은 단위로 CPU와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리소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더 적은 노드로 더 많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이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설치형 쿠버네티스가 아닌 EKS를 사용해 아키텍처와 자동화 등 좀 더 중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핵심은 API와 스케줄러 등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이 서비스들이 다운되면 오케스트레이션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KS는 이를 설치해주고 가용성을 확보해 관리해줍니다. 그리고 API와 스케줄러 등 로그 관리도 필요한데 이런 옵션만 이네이블하면 클라우드 와치에 자동으로 적재해주기 때문에 엘라스틱 스택과 같은 별도의 로깅 서버가 필요 없습니다. 쿠버네티스의 경우 버전업이 빠른 오픈소스에 속합니다. 그리고 버전업마다 중요한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매 버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EKS의 경우 명령이나 클릭 한 번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다운타임 없이 무중단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컨테이너 도입을 고민하며 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저희 또한 안정성이 우선인 서비스이므로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는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도입하였는데 카오스 주입을 통해 많은 실패 케이스를 겪고 이를 개선하며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실 가볍고 간결하게 정의된 컨테이너를 운영하기 위해선 많은 받쳐주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부하 테스트뿐만 아니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 툴의 테스트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는 CA 등과 같은 파드를 죽여보기도 하고 특정 존에 있는 노드를 모두 날려버리거나 특정 도메인을 막는 등 다양한 실패를 주입하였습니다. 실패 주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오스가 일어난 후 최대한 셀프 힐링 되도록 서비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이 힘든 경우는 엘러팅을 통해 자동으로 탐지가 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아키텍처입니다. 파드의 네트워크 경리는 칼리코로 진행하였고 중요한 정보는 큐브C를 통해 암호화하였습니다. 기덥스를 사용할 시 시크릿을 그냥 올리면 중요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따라서 큐브실과 같은 툴로 인크립션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과 로깅의 경우 데몬셋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매트릭을 수집하고 스플렁크와 데이터독을 통해 정보들을 정소합니다. 로깅의 경우 데이터 유실에 대비하여 에이전트가 디스크와 메모리를 같이 사용하는 형태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성 어카운트의 사례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혁 엔지니어의 삼성전자 실제 도입 사례를 들어보셨고요. 요약하자면 컨테이너를 도입함으로써 개발 및 운영 효율성이 향상됐고 비용이 절감됐으며 카오스 엔지니어링으로 다양한 실패를 주입함으로써 안정성이 증가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컨테이너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뛰어난 이식성과 손쉽고 빠른 배포를 통해 개발 효율이 향상됩니다. 작은 단위의 이미지 관리 및 비용 절감으로 운영 효율이 향상됩니다. 다양한 컨테이너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쉬운 클러스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요소의 셋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해서 자동화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힘든 고민이죠. 도입하고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될까란 고민하시죠. 여러분들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잘 도입하시면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컨테이너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AWS 제공하는 무료 디지털 콘텐츠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직접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실습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ECS나 EKS 핸즈온 앱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ECS, EKS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션을 만들기 위해 참고한 페이지들 링크를 보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은 세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문해 주시면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더 나은 세션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